예, 계속 보시죠. 자, 이제 책 114쪽입니다. 114쪽에 2장. 그러니까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먼저 보시면, 그러니까 그 굵은 1번에, 그러니까 2장 1절에 정비사업 절차가 있죠. 그러니까 뭐 계획 3개 세우고 하는 건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꽃바탕 3가지요.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계획을 결정하게 되죠. 즉 정비구역 지정신청 올리면 위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꽃바탕이요. 또 설계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시행계획서 써내서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획 환권 권리변환 계획이죠. 그러니까 환권계획을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합니다.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끼어들게 됩니다. 또 보시죠. 먼저 그 첫 번째 하나씩 보시면, 그러니까 어디다, 그러니까 어느 시에, 그러니까 시설망, 건물망 한두 군데가 아니겠죠. 앞으로 10년 동안 어디에 사업을 해야 된다. 10년짜리 시간표를 세웁니다. 10년짜리 시간표를 그러니까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본계획 시간표에 맞춰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재건축 경우에는 재건축은 시설은 양호하죠. 시설은 양호하면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자. 그러니까 재건축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안전진단에서 이제 엑스레이 장비가 와서 갖고 가서 기둥이나 벽에 금 간 거 있는지 없는지를 다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으면 그냥 쓰는 거고요. 문제 있으면 철거하자, 재건축하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만 이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 시간표에 따라서 여기다 사업한다. 위치를 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을 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정비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삐뚤삐뚤하고 그다음에 낡은 건축물 있고요. A 소유자, B 소유자 등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위치, 정비사업을 할 위치, 정비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뭐 지난주에 개발법에서도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개발구역 위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 보신 적이 있었고요. 계속 가시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땅이 정해졌죠. 여기 동그라미 안에서 사업한다. 땅이 정해졌고 또 여기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들로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조합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합을 만들게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또 큰 땅 가진 사람, 작은 땅 가진 사람, 건물 중에 상가 가진 사람, 주택 가진 사람 뜻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요 그 뜻을 모으기 위한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서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요. 그러니까 아까 저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주거에는 주거도 조합이 없죠. 나머지 4가지 사업에 조합이 있는데 조합의 차이점들이 있고 그 조합의 차이점에서 또 한 문제 반 정도는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합을 비롯한 시행자들이 설계도를 써내게 됩니다. 이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위치는 결정돼 있죠. 그 위치는 결정돼 있고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신장로 선 긋고 땅 반듯반듯하게 하고 그다음에 몇 평짜리 몇 채 짓겠다라고 하는 설계도를 써내고 그러니까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다른 데서는 실시계획 여기는 설계도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시행계획, 그러니까 사업시행계획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써내서 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관청에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또 말장난, 사업시행계획서인가, 사업시행인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몇 평짜리 몇 채가 정해졌죠. 그럼 그것에 맞춰서요. 일단 그러니까 분양시청 좋은 것부터 찍어가려고 하는데 누구부터 찍어가고요? 옛날 땅값 집값 비싼 사람부터 찍어갑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법에는 강조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일산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 가보면 가장 크게 강조되는 게 요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는 거죠. 감정평가를 해서 땅값 집값을 매기고 그 옛날 땅값 집값 비싼 순서대로 찍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신청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신청을 해서요. 누구누구에게 어디 준다는 걸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는 설계도는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준다. 세 번째 환권 계획이죠. 그러니까 A에게 그러니까 이쪽 땅을 준다. 그러니까 B에게는 101동 307호를 준다.
세 번째 환권 계획을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합니다. 역시 시행자가 관리 처분 계획서 내서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계획 3개가 확정됐죠. 계획 3개가 확정됐으니까 이제 사업에 들어가게 되고, 사업을 할 때는 대부분 철거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를 올리는 겁니다.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뭐대로요? 사업을 할 때는 설계도대로 해야죠. 설계도대로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에 정해진 대로 A에게 뭐 5번 땅, B에게 307호 넘겨주면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해주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해주면 기타 권리도 가서 달라붙게 되는데요. 뭐 지난주에 보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새 아파트를 어떻게 줘요? 끈으로 묶어서 보내요? 택배로 보내요? 고시나 공고 발표를 해요? 고시나 공고 발표를 하죠. 고시하면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 관리처분 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뭐 세부적인 사항들을 붙이는 건 큰 문제는 안 되고,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합니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환권 결정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별상이 있고, 이제 보시죠. 하나씩 봐가시면 2장 2절 정비 기본 계획으로 정비 예정 구역을 정한다. 먼저 정비 사업은 아까 보셨듯이 골목길 10,000m도 안 되고 찌끄만 태양 아파트, 뭐 태양 빌라, 뭐 무지개 아파트 조그만 것들도 있는 거죠. 워낙 지방 차원의 조그만 일들입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큰 방향을 정한다. 보면 국토부 장관은 도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0년마다 다음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기본 방침에 반영한다. 큰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세부적인 내용 생략하고, 굵은 2번 정비 기본 계획 10년짜리 시간표를 얘기합니다. 지금 A씨가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건데요. 인천에 시설억망 표가 옆으로 4칸이죠. 첫 번째 칸이요. 인천에 시설억망 건물억망 한두 군데가 아니죠.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골라서 그래도 우선 여기는 꼭 먼저 해야 된다. 150군데를 정해서요. 150군데 10년짜리 시간표를 만드는 겁니다. 2015년에 발표했다고 치죠. 그러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그런데 한때는 정비사업 하기만 하면 떼돈이 된다. 뭐 그러던 때가 있었죠. 뭐 지금도 약간 돈은 되는 거죠. 근데 한 방에 다 서로들 2016년에 그때 사업을 착수하려고 하니까 골고루 나눠야죠. 한 번에 150군데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그 많은 곳 철거해서 쓰레기를 얻다 버리고 그 사람들 어디 가서 잠시 3, 4년 동안 살 거면 또 그 건축 자재를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칸에서요. 1차, 2차, 3차 나눠서 가자고요. 그래서 1차 첫 3년 40개, 2차 그 다음 4년 60개, 3차 그 다음 3년 50개 골고루 나눠서 가자라고 하는 거고, 뭐 예전에 뭐 벌써 이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서울에 옛날에 1차 뉴타운, 2차 뉴타운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칸에서요. 1차 40개에 간다. 40개, 3년 안에 40개를 출발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 칸이요. 그 40개도 서로 먼저 가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40개도 골고루 나누자고요.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이요. 40개 중에 001 재개발은 2016년에 출발시켜라. 040 도시환경은 2018년에 출발시켜라. 041 재건축은 2019년에 출발시켜라. 150 재개발은 2025년에 출발시켜라 라고 하는, 그 인천 그쪽으로 예를 들면 그 150줄짜리 문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뭐 A4용지 한 6, 7장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마다 몇 년도에 출발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정비계획이 지정돼야 이제 조합 만들어서 설계도 짜서 철거로 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언제 출발한다. 10년짜리 시간표를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문장 보시죠. 다음 쪽에 동그라미 1번 정비 기본계획 10년짜리 시간표고, 8번 정비 예정구역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9번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 10번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1번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 대책 등이 포함됩니다. 그 중에 8번 정비 예정구역 7번 보시죠. 책의 앞쪽 114쪽에 몇 번째 칸이요? 인천에 손댈 곳이 150군데가 된다. 첫 번째 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손 다 쓰세요. 그러면 편해져요.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115쪽의 셋째 줄 작은 8번 정비 예정구역 오른손 끝으로요. 오른손 끝으로 그러니까 그 셋째 줄 정비 예정구역 찍으시고 그러니까 왼손으로요. 왼손으로 그 표에 몇 번째 칸이요? 첫 번째 칸이요. 첫 번째 칸. 인천에 손볼게 150군데가 된다. 그게 뭐라고요? 정비 예정구역. 그러니까 오른손 넷째 줄이요. 그러니까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왼손 몇 번째 칸이요? 두 번째 칸이요. 1차, 2차, 3차 나누어 간다. 다음에 그러니까 오른손 그러니까 넷째 줄이요.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 시기. 그러니까 왼손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그러니까 동그라미 재개발 2016년에 출발시켜라. 어디 도시환경 2018년에 출발시켜라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10년짜리 시간표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음 쪽에서 115쪽에서 8번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9번 단계별 추진계획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시기라고 한 겁니다. 10번 밀도계획이요. 그러니까 밀도계획 뭐 인천으로 본다면 뭐 다음과 같이 되겠죠. 그러니까 경인고속도로가 들어갑니다. 제2경인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서부, 그다음에 북부, 그러니까 중부, 남부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그러니까 영종, 송도 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지어라. 그러니까 북부 한강이니까 낮게 지어라. 그러니까 중부 이쪽은 그러니까 뭐 전철 뭐 구로부터 해서요. 부천 지나서 뭐 부평, 그러니까 주안, 동인천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여기는 높이 지을 수밖에 없죠. 남부 쪽은 낮게 지어라. 콘크리트를 어느 정도로 부을지 그런 게 뭐예요? 건축물의 밀도 계획이죠. 건물을 어느 정도로 빡빡하게 또 높이 올릴지 그런 시가지 관리에 대한 방향들을 밀도 계획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제일 윗사람 누가 정하는 거고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그 아래 그리며 그러니까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승인 그러니까 뭐 그림이 오손합니다. 오손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 보기 전에 그림부터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그림에서요. 그러니까 아랫사람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그 둘을 보시면 그러니까 먼저 쓰고 갈까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있고 그러니까 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시, 도가 있고 세종과 제주는 얘기할 게 없고요. 그러니까 도 아래 시와 군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이 있습니다. 뭐 아무튼 여기가 복잡해요. 자, 이렇게가 돼 있다면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죠. 그러니까 구청장은 뭐 대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자기가 직접 세우는 거고 그러니까 소규모 시장 중에서 그러니까 세우는 곳도 있고 안 세우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군에도 수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군은 그러니까 경기도 가평군, 그러니까 충청남도 홍성군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몇 건이나 있겠냐고요. 그래서 거기는 10년짜리 시간표를 세우지 않는 거죠. 50만 이상 대도시장은 당연히 세워야 되고 50만 미만 소규모 시장 중에서 도지사가 세우라 그러면 세우는 거고 지금 시 중에서 뭐 따로 얘기 없으면 안 세워도 되고 군은 수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를 어떻게 한다. 인천광역시를 어떻게 한다. 그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할 일이지 구청장이 할 일이 아닌 겁니다. 대도시장은 지가 확정하는 거죠. 소규모 시장이니까 집 윗사람 누구의 도장을 받아야 될 거고요. 도지사의 도장을 받아야 되겠죠. 지금 그 그림은 익숙하지 않아요. 첫 번째 그림은 익숙하지 않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요 그림은 이게 쫓아가셨나요? 네, 그걸 얘기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그림이요. 그러니까 정비기본계획 수립 승인 절차.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지가 확정하거나 둘째 줄이요. 지가 확정하거나 지가 승인하기도 합니다. 셋째 줄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과 대도시장은 지가 수립해서 지가 확정을 하고 넷째 줄 소규모 시장은 세워서 집 윗사람 누구한테 도장을 받고요. 도지사에게 도장을 받는 거죠. 계획을 세우려면 뭐 하고요? 중요한 문제죠. 여기서 제껴지면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람, 주민의견 청취 거치고 지방의 의견 듣고 해서 올리는 거죠. 올라오면 뭐 거쳐서 승인한다고요.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확정,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시장은 그러니까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그거 하나만 붙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공람, 주민의견 청취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견 듣고 그다음에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확정, 승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는 외우는 거 아니죠. 절차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딱 하나 절차 그거면 됐어요.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예요. 뭐하고요? 그러니까 기초조사, 그러니까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확정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분은 또 이제 다음 7월달 초에 또 다시 볼 거고요. 이건 뭐 마르고 닳도록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것과 차이가 뭐가 있어요? 기초조사, 그러니까 기초조사, 시설엉망, 건물엉망 당연히 조사를 하겠죠. 여기서 기초조사 해서는 안 된다? X요. 기초조사 할 거라고요. 근데 당연히 그건 당연히 하는 거니까 따로 법에다 안 써놔도 된다는 겁니다. 공람, 의견 듣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고요. 아무 차이 없어요. 그냥 끝. 아무 차이 없다. 끝. 일반 절차 그대로 거친다. 끝. 그겁니다. 아시면 외울 게 줄어드는 거고요. 공부를 하실수록 외우는 게 줄어들고 복잡한 게 없어져요.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외울 생각 하지도 마시고요. 외울 필요도 없죠. 자, 이제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특별시장, 공항시장, 특특시장은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점 생략하고요. 두 번째 점, 인구 50만 미만의 시, 소규모 시 가운데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서는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군에는 정비사업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칠판요. 결국 뭐예요? 특광시인 거죠. 특별시 광시 시입니다. 세종, 제주 빼고 나면 군에는 정비사업이 없다는 거죠. 자, 다음 쪽 와서요. 자, 동그라미 3번.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국가에서도 전체 시간표 알고 있어야 되죠. 동그라미 5번. 10년짜리 계획 몇 년마다 검토하고요. 5년마다 검토한다. 행정계획은 검토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검토하는 것들은 몇 년마다 검토하고요. 5년마다 검토한다가 있는 거죠. 자, 보시죠. 그러면은 어디가 정비사업 대상이 된다네 하는 거 철거해야 아는 거 아니죠. 계획, 첫 번째 계획 나와야 아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곁가지 계획, 시간표, 기본계획 나와야 아는 것도 아니고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주민의견 청취, 신문 광고가 나오잖아요. 이때가 최초 공개 시점인 거죠. 어디가 정비사업 대상이 된다네, 우리 동네 포함되었다네, 안 된다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때입니다. 최초 공개 시점, 이때부터 투기꾼 설치는 걸 잡아야죠. 여기는 이제 두 갈래로 갑니다. 7번 보시죠. 그 다음에 땅이 정해지고 사람이 정해졌습니다. 사람 정해졌다고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때 뭐 했고요? 마감 치는 거죠. 즉 사타 내렸다고요.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규제가 한 번 있었지만 도시정비법에서는 두 군데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굵은 3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수,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서 최초 공개 시점인 기본계획 공람 중인 정비 예정지역 또는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둘째 줄여 최초 공개 시점부터, 그 다음에 넷째 줄여 7번 보시죠.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지 건축물이죠. 토지 소유자 쪽수의 증가 뭘 막아야 되고요? 토지의 분할. 그 다음에 건축물 소유자 쪽수의 증가, 건축물의 건축을 막아야 되죠. 편하게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뭐 건물이 있습니다. A도 건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B도 건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인데요. 그러니까 A 공법 공부 열심히 하는 A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낌새를 보니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타세대로 바꾸었어요. 타세대로 바꾸어서 그러니까 10명, 그러니까 집 이름 다 따로따로 해놨습니다. 공법 공부 열심히 하는 A가 나중에 합쳐서 새 아파트 몇 채 받아가야 되고요. 10채 받아가야죠. 탱탱 놀고 있는 B요. 그러니까 뭘 쪼개, 수박 사왔어. 수박이나 쪼개 탱탱 놀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신문 광고가 나오니까 왜? 10채를 받아간다고? 진짜 그것까지 얘기하지. 내가 그래서 쪼개라고 했잖아. 난 수박 쪼개라는 줄 알았지. 나도 그러면 지금 쪼갤란다. 쪼개게 해줘요? 탱탱 노는 그러니까 게으른 투기꾼. 그러니까 뭐 쪼개지 못하게 하는 거죠. 뭐요?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을 막는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정비사업. 세 글자, 한 글자. 몇 년요? 3년 플러스 1년이죠. 제한은 3년 이내로 하고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동그라미 3번. 다 금지돼 있죠. 못하는 겁니다. 시장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그림이요.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첫째 줄에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계획, 세 번째 계획.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첫 번째 계획, 정비 계획에서 셋째 줄이요. 정비 계획 확정 발표가 되면 마감 친 거죠. 샤타 내린 겁니다. 기차 떠났다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요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 기간이 이리저리 시간이 걸리니까 가장 초장 시점 언제요? 그러니까 정비 기본 계획 공람 때부터 투기권 설치는 걸 막아야죠.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을 제한한다. 그 두 번째 표요. 그러니까 왼쪽에 개발법은 그러니까 앞계획이 없으니까 한방 해처리를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 그러니까 정비법에서는 도시정비법에서는 두 번 나누어서 규제를 한다. 투기권들 설치는 걸 막기 위해서이죠. 됐습니다. 다음 쪽이요. 117쪽에 2장 3절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은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자고요. 안전진단을 한다. 그림 말고 문장 별로 없습니다. 먼저 그림 보시면, 그러니까 먼저요.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이죠. 7번 보시죠. 정비사업을 왜 한다고요? 시설 엉망, 건물 엉망이요. 재건축은 시설은 양호하잖아요. 그럼 뭐에 대해서요? 건물에 대해서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단지 밖의 건축물은 그냥 장부를 보고, 아까 어느 시에서, 그러니까 노블량 건축물이, 그러니까 2, 3, 4였잖아요. 20년, 30년 사이에서 정한 기간 40년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어느 시에서 25년 정했다고 치죠. 25년 정했는데 주택단지가 아닌 쪽은 그냥 그 건축물 대장 놓고요. 그러니까 24년 새 거죠. 그러니까 저쪽 노블량 건축물이요. 그러니까 어느 주택단지가 있고 주택단지 아닌 쪽이 있습니다. 여기를 전체 대상으로 한다고요. 그런데 그 시에서는 노블량 건축물 요건이 2, 3, 4인데 25년으로 잡았다고요. 25년 지나면 노블량 건축물이다 라고 조례로 정했다고 치죠. 그러니까 24년짜리 새 거죠. 그러니까 23년짜리 새 거죠. 26년짜리 흔 거죠. 철거해야 되죠. 27년짜리 철거해야죠. 28년짜리 철거해야 되고 24년짜리 새 거고, 그러니까 등등등 해서 이 전체 비율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장부 보고 따지는 거고, 엑스레이 갖고 와서 그러니까 벽이나 기둥을 쪼아보는 건 어디 안에 대해서요? 주택단지 안에 대해서 한다.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다. 그러니까 오른쪽이요. 작은 1번과 6번. 재건축 때가 됐으면, 그러니까 정비계획 때가 됐으면 안전진단을 해야죠. 아니면 6번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번 갖고 나온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왼쪽이요. 그러니까 2, 3, 4, 5. 그러니까 뭐 2번, 3번, 4번, 5번 해서 그러니까 10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재건축하게 해주쇼. 우리 동네 철거해 주쇼가 아니라 우리 동네 안전진단 해주쇼라고 요청하는 거죠. 뭐 소리를 봤더니 아직 뭐 지금지 뭐 12년도 안 됐다고요. 무슨 소리, 택도 없는 소리 요청 반려할 수도 있고, 요건이 되면 시장소 가서 눈으로 보겠죠. 어느 상태인지 눈으로 봅니다. 현지 조사를 하죠. 그래서 안전진단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는 겁니다. 안전진단 불실시 결정할 수도 있고요. 안전진단 실시 결정할 수도 있죠.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재건축 정비사업, 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을 지정하기 위한 기초조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행정계획, 기초조사 비용은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거죠. 안전진단 비용은 시장수가 부담합니다. 아니면 예산이 빠듯하니까 돈 좀 보태주시면 안전진단 해드리고 요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장수가 엑스레이 장비를 들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진단 기관에게 의뢰합니다. 안전진단 기관에서 보고서를 내주겠죠. 그러면 시장수는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도 있고, 또 보고서만이 아니라 거기에 뭐 어떤 그러니까 일반 시행업체, 뭐 그런 안전진단 업체, 엔지니어링 업체 하부기관 아니잖아요. 결과 보고서와 도시군계획,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건축 가니 많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불허 결정 아니면 재건축 시행 결정, 여기까지 다 누가 하는 거고요. 시장수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수가 최종 결정을 했고 관청한테 서류는 보내줘야죠. 관청에서 서류는 보는 겁니다. 시도지사에게 보내고 또 국토부장관도 필요하면 붙어볼 수 있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동그라미 1번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동그라미 2번 안전진단 비용은 시장수가 부담한다. 다 안전진단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118쪽에 이제 정비계획을 정하는 거죠. 아까 10년짜리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디 재개발 2016년에 출발시켜라.
2018년에 출발시켜라. 그러면 이제 본격 출발, 정비계획, 여기가 철거 대상이다. 정하고 출발하는 거죠. 정비계획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굵은 1번, 그러니까 정비계획의 내용. 작은 1번, 그러니까 정비구역과 면적. 그러니까 3번, 정비기반시설. 5번,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기타 나머지는 생략하죠. 보시죠. 마감 샷단은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정비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위치가 정해집니다. 정비사업을 왜 한다고요? 시설 엉망, 건물 엉망 이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시설을 넣을 건지, 또 여기에 어떤 건물을 넣을 건지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야 그게 계획이죠. 그것도 없이 옛날 거 사진 찍어 놓은 건 계획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굵은 2번, 정비계획 위반 제한.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6가지 사업이 있죠. 우리 동네 재건축하게 해주쇼, 철거해 주쇼가 아니라 우리 동네 안전진단 해주쇼. 나머지 5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동네 정비계획 세워주쇼. 정비계획 위반 제한, 정비구역 지정 제한을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는 그러니까 다음 경우에 득특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시험 나온 적은 거의 없네요. 다음에 굵은 3번,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 그러니까 정비계획 결정.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한다는 거고, 정비계획을 결정한다는 게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칠판요. 여기에는 30가지 항목이 있을 텐데, 뭐 개수는 여기는 의미가 없습니다만 30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비구역 위치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결정한다,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청형 역시 첫 번째 그림 보시면,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뭐 여기를 아무튼 뭐 내려서 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시, 그러니까 도, 그다음에 특특이 있고요. 도 아래 시와 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쪽 정비사업, 정비구역은 아까 보셨듯이 10,000제곱미터도 안 되는 거잖아요. 조그만 덩어리요. 그러니까 열집, 그러니까 골목길 넘어가지도 않는 열집,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엄청나게 커요, 작아요? 그러니까 작다고요. 작은 것도 있는 겁니다. 큰 정비사업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토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결정은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이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존 땅을 개발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정비사업은 이미 버글버글 콘크리트 꽉 차 있는 곳이잖아요. 버글버글 콘크리트 꽉 차 있으니까 이미 개발되어 있는데 거기서 다시 그 콘크리트 걷어내고 새 콘크리트로 올리는 거죠. 보존과 개발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시댁이 아니라고요. 시댁이 아니고 그냥 우리 생활 권역에서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특광시군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정을 하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토개혁법에서 특광시군 자주 나왔었죠. 특광시군이고, 그러니까 이쪽 특별시에서는 아래 사람 누가 올리고요? 구청장이 계획 세워서 올리고, 그다음에 광역시에서도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있죠. 또 옹진군도 있고요. 그러니까 구청장, 그러니까 군수가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긴급히 필요한데 뭐 2년, 3년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잖아요. 긴급히 필요하면 이 구청장 등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표 보이시나요? 국토부 장관 X, 그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결정하고 도지사 X, 특특이 결정하고 구청장이 신청 올리고요. 구청장, 군수가 신청 올리는 겁니다. 긴급 때는 지네가 지정한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지가 계획 세워서 지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두 번째 표요. 그러니까 정비계획 결정 절차, 정비구역 지정 절차. 둘째 줄, 정비계획 수립해서 결정 신청하면 오른쪽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정비구역 지정 신청 올리면 오른쪽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줄이요. 그러니까 특특 시장 군수는 지가 계획 세워서 지가 직접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랫줄이요. 구청장 등,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구청장과 광역시 군수는 계획 세워서 지 윗사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올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구청장 등이 긴급한 경우에는 지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계획 절차요. 정비계획 절차. 안을 수립했습니다. 안을 수립했으면 주민 설명회도 하고요. 일반 주민들, 그러니까 정비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공부한 우리들도 죽겠는데 일반 사람들 잘 모릅니다. 당연히 6글자 주민의견 청취 공람 거치고, 그러니까 2글자 의견 듣는 거죠. 그러니까 2글자 공람 거치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위에 올리는 겁니다. 올라오면 그러니까 뭐 거쳐서 결정하면 끝이고요. 그러니까 심의 거쳐 그러니까 결정하면 끝이다. 심의 거쳐 계획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협의는 거치는 경우도 있고 안 거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다 대놓고 협의 거친다 X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는 안 나와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도시군관리계획과 똑같아요. 뭐만 하나가 더 붙어 있다고요? 설명회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 잘 모르니까 설명회도 한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국가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국가에 보고하는 게 있겠죠. 자, 다음 쪽이요. 120조. 양과로 1번. 그러니까 구청장 군수가 지정 신청한다고요. 긴급하면 지가 지정하기도 합니다. 동그라미 1번. 자치구 구청장, 광역시의 군수, 구청장 등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불량군 주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이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 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해서 지 윗사람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동그라미 2번 유기중에 불구하고 예외지역 시행자 지정 사유 아까 9가지가 있었죠. 그 가운데 첫 번째인 천재지변 사유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려고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 등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양괄 2번 특특시장군수는 지가 계획 세워서 지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특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양괄호 3번 그러니까 본문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군수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을 둘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 구역,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뭐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세모하시고요. 법이 엉망진창. 그러니까 앞부분은 바뀌었는데 그 단어는 또 바꾸지도 않고 그냥 옛날 거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튼 초점 아니니까 세상 아니고요. 7번 보시죠. 시장군수 지가 결정한다고요. 지가 뭘 신청을 해요. 지가 결정하면 됐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은 잘못된 문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정비사업을 해 가는 거죠. 그런데 이리저리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고요. 그런 경우들 많죠. 뭐 정비사업 한다고 하면 정비사업 한다고 결정돼, 그 가닥만 잡혀도 뭘 못하게 돼요?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규정에 있는데 사업을 나중에 다 끝날 거 한번 예상해 보니까 건설회사는 떼돈 벌어갈지 몰라도 조합원들은 애고애고 조합원들에게 피해만 되고 경제적 파탄 나겠더라고요. 우리 하지 말자는 거죠. 정비사업을 하지 말자. 뭘 없애버리고요. 정비계획을 없애버리고 또 뭘 없애고 조합을 없애고 해서 정비사업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굵은 4번 정비구역 등 해제. 그림으로 보시죠. 표의 둘째 줄이요. 정비 예정구역 정해졌으면 정비구역 나오라고요. 몇 년 안에요? 계획 보통 몇 년이요? 3년이죠. 3년 안에 나오라고요. 정비구역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인가 승인 신청 들어오라고요. 몇 년이요? 7번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좀 똑같은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이요? 3년. 그 표의 그 아래줄이요. 그러니까 정비구역부터 추진위원회까지 몇 년이요? 2년.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부터 조합까지 몇 년이요? 2년. 추진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바로 조합까지는 하나를 빠지니까 몇 년이요? 3년. 조합 설립인가가 있습니다. 설계도, 칠판이요. 설계도 몇 글자요? 3글자. 몇 년요? 3년. 그러니까 지나도록 못하면 하지 말자. 다음에 아까 칠판 저쪽 보시면 도시환경 정비사업, 상가 공장 재개발, 팥죽 할머니가 있죠. 팥죽 할머니 몇 글자예요? 5글자이죠. 그러니까 팥죽 할머니는 이쪽은 전혀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조합이 아니라 팥죽 할머니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는 거죠. 팥죽 할머니 처음 시청 다녀온 때가 사업시행인가 때죠. 그러니까 팥죽 할머니 5글자 몇 년요? 5년입니다. 뭐
그 정도면 됐어요. 그 정도고, 뭐 그 정도, 그걸 뭐 길게, 뭐 문장 깊게까지 할 건 없습니다. 뭐 지나가는 지문으로 딱 한 번 나온 거니까요. 넘어가시죠. 다음 쪽에 동그라미 2번, 3번도 생략하고요. 양괄호 2번, 정비구역 해제. 지금 양괄호 1번은 아랫사람이 해제 신청한다는 거고, 양괄호 2번은 지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해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쪽에 양괄호 3번, 정비구역 등 해제 효과. 동그라미 1번,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위반 셀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이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면 이 정비구역 해제된다, 정비계획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 문서에 정해져 있었던 이러저러한 것들이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옛날 시설억망, 건물억망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시설을 설치 확충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시죠. 정비사업을 왜 하려고 했어요? 시설억망, 건물억망 이어서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차여차 사유로 3년, 2년, 2년, 3년, 3년, 5년 여차여차 사유로 정비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하지 않기로 한다. 그럼 뭐예요? 시설억망, 건물억망 그 상태로 그냥 살자는 거죠. 근데 건물은 주로 개인 거니까 개인들이 알아서 고쳐서 쓰면 되지만 시설억망인데 시설이라도 지원을 해주라고요. 시설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시설 지원 사업이 1번부터 6번 중에 뭐고요? 5번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죠. 시설 지원을 해줘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장 5절 정비구역 수립 효과, 즉 정비구역 지정 효과. 그러니까 굵은 1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산정 기준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마감 쳤다고요. 샤파 내렸다고요. 기차 떠났습니다. 7번 보시죠. 여기서부터는 투기꾼 설치는 걸 막기 위해서 건축물의 건축 공지 토지 분할을 규제하는 거지만 이제 어찌고 저찌고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요. 최종적으로 확정됐죠. 이 날짜 있던 사람만 새 아파트 신청할 수 있다. 마감 쳤다고요. 사타 내렸다고요. 이 땅에다 사업한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새 아파트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마감치고 사타를 내린 겁니다. 당연히 언제고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죠. 여기는 규제가 2번 가고 있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기준일, 작은 1번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당연히 땅의 범위, 사람의 범위가 확정 발표된 날이고요. 작은 2번 관계없고, 동그라미 2번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다음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 주택 건축물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준일에 있었던 토지 건축물 소유자만 새 아파트 신청할 수 있다. 그 날짜 뒤에 어찌고 저찌고 쪼개고 해봤자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싹 돈 줘서 내쫓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그래서 그 날짜 뒤에 셋째 줄 투갱일을 막자고요. 쪽수 증가를 막자는 거죠. 1번 한 필지 토지를 분할, 2번 다세주택으로 전환, 3번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각각 분리, 4번 쪽수 증가 등을 다 막자. 해봤자 주지 않는다. 명단이 확정됐잖아요. 이 날짜에 있었던 사람만 새 아파트를 받아가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 새 아파트 줘요? 안 줘요? 출판요. 정비구역 지정 마감 쳤다고요. 마감 쳤는데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 그 날짜 뒤에 했어요. 그러니까 기차 서울역에서 떠나서 한참 가고 있습니다. 용산 가고 있는데 서울역에 늦은마치 도착하세요. 전화해갖고 삐삐삐삐 기관사한테요. 차 빠꾸해 돌려 나 타고 가게 돼요? 안 되죠. 기차 떠났다고요. 이 날짜 뒤에 쪼개봤자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죠. 돈 줘서 내쫓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다음 이제 굵은 2번 정비구역 지정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동그라미 1번 정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까지는 거죠. 싹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러면 새로 지을 거 깔끔하게요? 지저분하게요? 깔끔하게 지어야죠. 그래서 정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뭐 두째 줄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좀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지금은 빼자고요. 빼도 뭐 큰 지장 없습니다. 굵은 3번 정비구역 지정됐습니다. 공익사업이요? 사익사업이요?
공익사업을 할 것이죠. 국공유지가 국공유지 내다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지 마라는 거죠. 도시공계획 시설부지에서도 국공유지 내다 팔지 마라. 내다 팔면 무효이다 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 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할 수 없다가 있고 동그라미 2번 생략하겠습니다. 굵은 4번역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2종, 3종 준주거지역으로 본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참고 주거지역에 세 글자 뭐가 있고요. 전일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거지역 6글자 뭐고요. 1, 2, 1, 2, 3 준이죠. 전용주거지역 전향호 양호한 주거환경 1종과 2종.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 1편리 편리한 주거환경 1, 2, 3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해당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주거지역 세분화에 정하는 지역 중 다음 세 가지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설 설치, 주택 개량 또는 환지 공급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즉 전면 철거가 아닌 경우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수용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공급한다 또는 관리처분계획 방법으로 시행되는 경우 전면 철거인 경우에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어찌고저찌고 않는 경우로 해당 임대주택 건설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계획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업기능이 추가되는 준주거지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거죠. 칠판요. 아까 달동네 지원사업은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처분 싹 밀어내는 거죠. 환지, 건물은 손대지 않고요. 시설주택, 건물은 손대지 않고요. 수용 싹 밀어내는 거죠.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그러니까 달동네인 거죠. 그러니까 달동네는 어디 주상공에다 달동네가 정해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 그러니까 관리가 허술한 국유지,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거기에 달동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발각이 됐으면 그러니까 거기서 건물 지은 사람들 싹 잡아다가 땅에 보내고 건물 싹 철거하고 다시 거기다 나무를 심겠지만 시간이 지났다고요.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주자고요. 인정해서 가는데 그래서 여기 사업을 그러니까 여기를 지원 사업 하기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업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도 아까 보셨듯이 거기에 환지를 한다. 건물 손대지 않는 거죠. 또 시설주택을 한다. 건물을 손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처분으로 한다. 싹 걷어내는 거죠. 수용 싹 걷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세 글자요. 그러니까 전일준, 그러니까 전향호 1편리, 그다음에 1, 2, 1, 2, 3 준인데 설마 그러니까 달동네 철거하고 거기다 임대 아파트를 짓는데 조용하고 쾌적한 그 성북동 재벌들 사는 그런 단독주택지를 그러니까 그런 전용 주거지역을 만들 리는 없죠. 아파트도 못 지으면 뭐 하자고요. 1종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종, 3종 준주거지역 중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면 됐다고요? 중층 정도가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 환지 수용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와 그러니까 뉴스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중층 거기에 뭐까지 하면 그러니까 뉴스테이까지 하면 여기는 고층은 들어가야죠. 여기는 떼돈을 더 벌으라고요. 그래서 뭐까지 간다고요? 준주거지역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손대는 건 중층, 그러니까 많이 손대는 건 고층, 그다음에 뉴스테이 하면은 그러니까 상가 건물까지 들어가는 상가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5번,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요.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이 경우 15층 이하로 한다. 그냥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줄 바로 가시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는 단 대상 지역이 중증주택 중심인 2종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 그럼 국토계획법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법에서 그 땅바닥이 사업을 하는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고 그 땅바닥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도시정비법에서 몇 층까지 짓게 해준다고요? 15층까지 짓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굵은 6번 정비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
지금 공익사업을 할 곳이죠. 공익사업 할 곳에 개인의 사적 개발, 이러저러한 개발들 하면 나중에 사업에 도움 돼요? 안 돼요? 도움 안 되죠. 도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해놓고 이것도 돈 내놔라 저것도 돈 내놔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들 싹 금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정비구역 안에서 가수건, 중건축, 용도 변경을 포함해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그거 다 아십니다만 그래도 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안에다가 숫자 1부터 6까지를 쓰시죠. 그러니까 정비구역 안에서 가수건, 주물 건축, 용도 변경을 포함해서 건에다가 숫자 1번이요. 국토계획법 5가지가 있죠. 1번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의 숫자 2번이요. 2번 토지의 형질 변경, 토의 숫자 3번이요. 3번 토색의 채취, 그러니까 토의 숫자 4번이요. 토지의 분할, 물의 숫자 5번이요. 물건을 쌓는 행위. 여기까지는 국토계획법 개발행위와 똑같은 거죠. 거기에다가 여기에서는 뭐까지도요. 죽에다가 숫자 6번이요. 6번 중목의 벌채식재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러니까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똑같습니다. 다음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작은 1번 응급조치는 당연히 허가받을 시간 없죠. 그러니까 2-1번 만약에 칠판에 6글자, 시험지에 6글자 공작물의 설치만 써져 있으면 허가받아요? 안 받아요? 허가받아야 되죠. 2-1번 어찌고 공작물 허가받지 않는다고요. 2-2번 7글자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받아야 되지만 저지구 형질 변경 허가받지 않고요. 2-3번 5글자 토색의 채취 허가받아야 되지만 어찌고 토색 채취 허가받지 않고요. 2-4번 그러니까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받아야 되지만 저지구 물건 허가받지 않고요. 그러니까 2-5번 중목의 식재 허가받아야 되지만 어찌고 중목 저지구 식재 허가받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첫째 줄 끝에요. 이미 착수한 자는 얼마는 신고하고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장 6절 그러니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있죠. 그러니까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 추진해 시행자로부터 위탁받아 법령의적인 업무의 대행 자문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된다. 넘기지 마시고요. 그냥 돈 받고 일 대신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뭐 돈 받고 서류 작성해주고 돈 받고 동의서 받아다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일선에서 얘기하는 시행사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여기 공법 용어로 시행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냥 돈 받고 일 대신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126조요. 그러니까 2장 7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들보무시죠.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가 결정됐습니다. 앞에 어찌고 저찌고가 있었던 거였죠. 시간표 안전진단. 위치가 결정됐고 땅이 결정됐고 사람이 결정됐죠. 그 정해진 사람들로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땅 가진 사람, 건물 가진 사람 생각 다르고 큰 땅, 작은 땅 생각 다르고 상가주택 생각 다르고 바로 조합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뭘 거친 다음에 가라고요?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가라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안을 만들자고요. 그러니까 굵은 1번 정비구역 지정 후 5인 이상이 나서서 과반 동의를 받아서 추진의 승인을 받는다. 그 각 단락들의 앞글자 정오과추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즉 조합 설립에 앞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추진의 업무, 운영 규정 등에 대한 토지정 소유자 과반 동의를 얻어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을 구성해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정오과추인 거죠. 정오과추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5인 이상 나서서 그러니까 과반 동의를 받아서 추진의 승인을 받는다. 만약에 여기 사람이요. 그러니까 재개발로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 50, 건축물 소유자 50, 100명이 있다고 치면 51명 도장은 받아야 된다. 정오과추, 깡충, 정오의 깡충이죠. 애써서 여기까지 왔네요. 정오의 깡충, 난 12시 딱 맞았습니다. 됐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소규모 사업, 가로주택 사업은 소규모 사업이죠. 그 10집이요. 10집 모여서 가위바위보로 해도 다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구성할 필요가 없죠. 점 생략하고요.
굵은 2번 추진위원회의 업무. 이제 조합 설립 준비를 하는 거죠. 조합 설립 준비를 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작은 1번 자기 위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밤새고 일해서 절차를 진행해가도 되고, 아니면 날씨도 더운데 뭘 해요. 돈 줘서 사람 써 그냥 돈 주고 일을 맡길 수도 있죠. 그러면 돈 받고 일을 대신해주는 업체가 뭐라고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라고 하는 거죠. 비리를 막기 위해서 경쟁 입찰로 선정한다. 2, 3, 4 이러저러한 준비 업무를 하는 겁니다. 굵은 3번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추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한다. 추진위원들 도시락 싸워서 밥 먹으면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짜장면 시켜 먹고 그 짜장면 값은 대줘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추진위원회는 추진회가 행한 업무를 조합에 보고하고 추진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추진위원회 했던 일들이 다 조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포괄 승계한다까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이제 8절 이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쓰겠습니다.